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D를 엡실론 제로 곱하기 2 더하기 P를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D를 Electric Displacement라고 그래서 이제 전기 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니 최근 또 이걸 대체 전기장이라고 해놨네. 사람마다 그렇게 번역을 이게 표준 번역인지는 잘 모르겠어. 대체 전기장.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걸 갖다가 근데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전기 변위. 이제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고 이제 뭐로 부르느냐 하는 건 뭐 별로 안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건데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자유전하가 만드는 장이다. 프리. 자유전하가 만드는 엘렉트릭 필드다. 엘렉트릭 필드의 아날로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curl of D는 일반적으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거 있으면 다이버전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경계 조건은 전부 서피스에서 노멀 성분이 오른쪽이 이제 뭐 시그마가 서피스 차지가 있으면 그 얼만큼 불연속이 있느냐 그런 것을 줄 거고 이게 결국은 이건 뭐냐면 노멀 성분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우스로를 가지고서 어떤 면에서 경계면이 있으면 경계면에서 이런 가우스면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고 나면은 이거는 D1 빼기 D2가 결국 이게 뭐예요? D1의 노멀 성분 D1N, D2N 혹은 뭐 N1 노멀 성분 DN의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를 뺀 게 뭐냐? 여기에서의 서피스 차지 덴시가 있으면 서피스 차지 프리 서피스 차지 덴시가 있으면 디스컨티뉴이티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것이 연속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로 프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스무스한 그 컨티뉴어스한 볼륨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면은 이 볼륨을 굉장히 작게 하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 말을 이해를 하고 있나? 아니죠.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이 작은 볼륨을 여기 경계면이 있어요. 경계면입니다. 이게 선이 아니고 면이에요. 옆에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가우스 세오름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 서피스 차지가 없고 볼륨 차지만 있다고 그래봐. 그러면은 여기 이 내부에 있는 토탈 전하는 그 토탈 전하를 갖다가 Q라고 그러면은 Q는 그럼 뭐냐면은 다이버전스 도 E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좀 낫나? 로 프리를 다 요 안에서 한 거니까 Q 로 프리를 볼륨 안에서 적분한 거고 여기서 볼륨 안에서 적분한 건데 이 작은 볼륨 안에서. 근데 이거는 이게 굉장히 작아요. 요 실린더의 옆면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선 일단 가우스 세오럼에 의하면 다이버전스 오브 D 에어리아 이렇게 될 것이고 이 표면에 대한 적분으로 바뀔 것이고 표면 적분은 세 개의 서피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윗뚜껑, 아랫뚜껑, 그 다음에 실린더 옆면.
그렇지? 근데 요 길이가 이제 우리는 요 길이를 굉장히 작게 보낼 거예요. 0으로 보낼 거예요. 0은 아니지만 0에 가깝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 볼륨이 작아지니까 이게 뭐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면 이게 0으로 갈 거라고, 이놈은. 그렇지? 근데 그 이상한 놈이 어떤 게 이상한 놈이냐 하면은 사실은 요 길이를 아무리 줄여도 이게 파이나이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surface charge density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어떤 surface charge density가 있으면 아무리 요 볼륨이 이제 줄어들어도 요 길이가 줄어들어도 요 면적 안에 있는 surface 면적 안에 있는 차지가 유한하면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surface charge density거든. 그러니까 surface charge density 시그마가 없으면 여기 있는 게 시그마인데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볼륨 차지 덴시티만 있으면 그러면은 이 적분은 뭐예요? 0으로 갑니다. 언제요? 이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왜냐하면 볼륨이 0으로 가고 볼륨 덴시티는 있어봐야 볼륨이 0으로 가면 제로잖아요. 그렇죠? 볼륨 덴시티 곱하기 제로 볼륨 하면 제로잖아. 토탈 차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므로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D는 여기에 곱하기 여기에 면적을 갖다가 한 작은 면적을 A라고 그러면은 이게 A 곱하기 여기선 이 N이 오른쪽 방향, 여기서는 N이 왼쪽 방향이에요. Right? 그러니까 D의 방향을 여기선 이쪽 방향, 여기서 이쪽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D하고 N하고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여기선 N에 여기서는 이걸 갖다 1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D 이걸 D N1 그건 뭐냐면 D의 노말 성분 어디에서야? 오른쪽에서야. 1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2는 왼쪽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빼기 DN2는 곱하기 A가 오른쪽이 제로라고. surface charge density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surface charge density가 없으면 여기에 surface charge density가 없으면 뭐예요? 여기서의 D하고 여기서의 D하고는 연속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안에 볼륨 차지 덴시티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이 경계면에서 볼륨 차지 덴시티는 역할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surface charge density라는 건 뭐냐면 여기 surface charge density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surface가 있는데 여기에 그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볼륨을 아무리 줄여도 그렇잖아요. 그 surface charge 그 total surface charge에 영향을 안 주지. right? 그러니까 surface charge density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그마 곱하기 에어리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surface charge density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볼륨으로 따지면은 볼륨이 로로 보면은 뭐냐면 로는 시그마 곱하기 델타 펑션 이쪽 방향을 갖다가 뭐 G 방향이라고 그러면 G-G0 이렇게 델타 펑션에 비례하는 그런 차지 덴시티를 갖고 있을 때는 그때는 그게 이제 이 델타 펑션의 계수가 surface charge density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아무리 줄여도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혹은 아무리 줄여도 이놈은 다 픽업이 되는 거니까 이 적분 안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놈이 살아남는 거라고. Anyway, 이해를 할 사람은 이해를 했을 거고 이해를 못할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못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surface charge density가 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것뿐이야. 그냥 얇은 곳에 유한한 차지가 있다 그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부터 다이버전스가 주어지고 클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논제로야.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항상 제로야. 스태틱에서는. 왜냐하면 오른쪽이 뭐였어요? dB dt 마이너스 dB dt.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없으면 마그네틱 필드가 없거나 혹은 타임 베리에이션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적으로 정지하고 있으면 그럼 이건 항상 0이야. 그러면 E는 뭐냐면 D 빼기 P거든. 그러니까 equal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D의 노멀 성분이 이게 시그마에 비례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디퍼런스라는 뜻이에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시그마다 그런 뜻이야. 그렇지? 그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뭔가? 이런 경우에 뭔 조건이 필요하냐면 여기서 이런 서큘레이션을 돌려요. 이게 회로를 이렇게 잡으면 엘렉트릭 필드가 이 경계면을 따라서 이 탄젠셜 컴포넌트가 E의 탄젠셜 컴포넌트가 8R 경계면에 평행한 E가 뭐냐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같다는 게 옛날에 우리가 배운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이건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적분을 해가지고 얻어진 거죠, 그렇죠? 응? 그래서 E.dl이 0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돈 게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한 거 하고 이렇게 적분한 거 하고는 어떻게 돼요? 합쳐서 0이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 E1과 E2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뭐예요? 컨트리뷰션이 요 회로가 0으로 딱 줄어들음에 따라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아래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여기만 생각하면은 탄젠셜 컴포넌트가 0이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뭘 주느냐 하면 E의 탄젠셜 컴포넌트는 컨티뉴어스하다. 이걸 주는 거죠. 이거를 D로 표시를 하면은 D의 파랄렐 컴포넌트의 디퍼런스는 E가 D-P니까 P의 파랄렐 컴포넌트의 디퍼런스와 같다. 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서 이제 그 일반 물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 문제들을 좀 풀어보세요. 여기에 문제 1, 2, 3이 뭐냐면 이런 커패시티가 있고 이런 커패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 합친 게 이런 거죠. 여기에 반만 차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건 좀 그치 않아요? 이런 거 좀 해보시고 이런 거 서클이 있을 때 반 차 있는 거 이런 경우에 해보시고 여기 서클이 반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여기는 엡실론 1 여기는 엡실론 2 여기도 마찬가지로 엡실론 1 엡실론 2 각각 이렇게 돼 있을 때 엡실론은 뭐였어요? 엡실론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카예요. 그렇죠? 책에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없으면 추가하세요. 숙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축전기의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변하느냐? C는 뭐냐? 축전기의 커패시턴스를 한번 보여봐. 아니, 축전기의 커패시턴스 자체를 내가 안 했지 참. 뭐 가볍게 하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축전기 여기 파랄렐 커패시턴스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행판 축전기만 하면 됩니다. 용량인데 어떻게 C가 어떻게 정의됐지? 응? 뭐하고 뭐하고의 비례상수예요? 어? Q는 CV 이렇게 알고 있죠? F는 MA하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차지를 놓으면 이게 원인인가요? 이게 원인인가요? 차지를 놓으면 여기에 Q 있고 마이너스 Q를 놓으면 그럼 여기에 볼티지가 생기는 거죠. 차지를 많이 놓으면 많이 놓을수록 볼티지가 높아지겠지. 이 사실 볼티지가 아니라 이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전위차가 높아질 거라고. 그리고 에센셜리 전장이 커지는 거죠. right?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크고 어떤 경우는 작아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있을 경우에 물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Q가 있을 때 V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렇죠? 왜 낮아져요? 왜 낮아지죠? 유전체가 들어가면 왜 낮아져요? 전기장을 상쇄시키니까. 오, 그렇죠. 전기장을 뭐가 상쇄시켜? 유전체 안에 달도 모멘트가. 맞았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안에 뭔가를 놓으면 그럼 여기 Q-Q면 전기장이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뭐가 생겨요? 플러스 밀려와서 여기 붙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붙고 여기는 대충 캔슬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약간 캔슬 시켜가지고 차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약간 캔슬 시키니까 요 네트 차지는 좀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포텐셜 디퍼런스는 줄어들 거라고. 그렇지? 자,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같은 전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볼트 디퍼런스가 한 뭐 5000볼트까지는 괜찮아. 응? 그러면 왜 괜찮느냐 하면은 이제 뭐 전기, 공기 이걸 굉장히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굉장히 높이면 그렇지, 방전이 일어나지, 그지? 왜냐하면 공기가 젤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제 전자하고 핵하고 합쳐져 있는 이 중성의 시스템인데 여기다가 여기 공기를 갖다 놨다 그래봐. 아니면 뭐 무슨 물질을 갖다 놨다 그래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장을 걸면은 이게 분극이 일어나죠. 전장을 갖다가 세게 걸면은 분극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럼 핵과 전자가 그만큼 더 많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세게 걸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오나이제이션 아니야, 그지? 그게 이오나이제이션이야.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끌려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끌려가지고 그냥 확 방전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밧다리 터지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해 그 터지는 현상이 공기 집어넣었을 때 터짐 현상이 5000볼트에서 일어난다고 그래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5000이라고 그래 그냥. 그러면 5000이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이 Q를 갖다가 올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배터리의 전기 용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지? right?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뭔가를 유전체를 갖다 놓으면은
유전자를 갖다 놓으면 이제 같은 전하를 올려놔도 아까는 5,000이 됐는데 지금은 5,000이 안 되겠지. 그럼 전기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전기 이용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전기 이용량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실용적인 면에서 직관적으로 맞고, 수학적인 데피니션은 그냥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어떤 주어진 전하가 있을 때, 어떤 Q라는 전하를 올려놨을 때 델타 V만큼의 전위차가 생기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것도 크겠죠. 그러면 그 비례상수는 이 물성에 관계되는 거고, right? 그러니까 이 커패시턴스가 이 전기적인 성질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뭐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Q를 놓으면 여기 면적을 A라고 그럽시다. 면적을 A. 그러면 시그마는 A분지 Q라고 할 수 있어요. right? 자, 그러면 델타 V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right? 그러면 E가 얼마가 생기나? 여기 시그마가 있으면 여기 뭐가 얼마가 있어요? 여기? 시그마에 의해서 여기에 얼마 돼?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는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겨. 여기서는 뭐예요? 똑같이 여기는 마이너스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right? 그 다음에 얘는 여기도 똑같은 만큼 만들어내고 얘는 뭐냐? 여기도 똑같은 만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다 캔슬되고, right? 내부에서는 이놈 합쳐져 가지고서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생겨?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엡실론 제로분의 뭐야? 시그마만큼 생겨. 쏘리. E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만큼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델타 V는 얼마냐 하면은 E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콘스탄트니까 E를 적분을 하면은 이 디스턴스 D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델타 V는 C 곱하기 D 곱하기 E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그 말이에요. right? 근데 시그마가 뭐냐면 C 곱하기 D 곱하기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A분지 Q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C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C가 얼마예요? Q하고 같으니까 C는 D분의 엡실론 제로. 이건 뭐야? D분의 엡실론 제로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뭐 이런 게 생겼어. 아까 내가 낸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자고. 심심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볼티지 디퍼런스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엘렉트릭 필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지? 엘렉트릭 필드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게 D가 컨티뉴어스한가요? 아닌가요? 네? 어떻게 돼? 프리 차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 컨티뉴어스 하지 않죠. 시그마. 프리 시그마가 있으면 아니죠. 근데 여기에 프리가 있나요? 없나요?
내부에 프리 차지가 있어요, 없어요? 응? 없다고요. right? 그러니까 D의 노멀 성분, 즉 이 성분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돼요? 같다 그 말이야. 왜? D 시그마 프리가 없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시그마 프리가 0이면 D가 N이 컨티뉴어스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엡실론 1이고 여기를 엡실론 2라고 그러면은 E는 달라. 그렇죠? D는 E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D는 엡실론 곱하기 2예요. 그렇죠? 그런데 D는 똑같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럼 그 D는 얼마나 되냐? 적어도 뭐냐면 그건 나중에 셈을 해볼 만한 점. 여기 토탈 Q, 여기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여기 있어요. 프리 차지는 뭡니까? 이게 프리 차지는 여기가 바운드 차지가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이야. 프리 차지기 Q 컨덕터에다 올려놨는데 여기에 시그마 바운드 차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게 뭐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D는 여기는 이 문제는 뭐냐면 D는 굉장히 쉽게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지가 D가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 D는 시그마입니다. 프리. 이거는 A 분지 Q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반반이라고 그래. 2분의 D, 2분의 D. 몰라요? 그래 아까 뭘 계산하라고 그랬죠? 토탈 볼티지를 계산하. 델타 V가 얼마냐? 델타 V가 얼마인지를 그걸 Q로 표시를 해라. 그럼 그 비례상수가 얼마다? C분의 1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어? 자, 델타 V는 얼마인지를 한번 셈을 해봅시다. 델타 V는 2를 적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2가 얼마냐면은 2분의 D 곱하기 2, 1 더하기 2분의 D 곱하기 2, 2 하면 됩니다. alright?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지? 2분의 D는 공통으로 하고 2완 2투인데 2완은 얼마냐 하면은 2완은 얼마야? 2완은 엡실론 1분의 D지, 그지? D는 공통. 그러니까 엡실론 1분의 D 더하기 엡실론 2분의 D. 근데 D가 얼마냐 하면은 D가 얼마예요? D가 A분의 Q야. D가 A분의 Q.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C분의 1 곱하기 Q라는 거예요. right? 그러므로 C분의 1은 2분의 D 곱하기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야. 2A분의 엡실론 1분의 1 더하기 엡실론 2분의 1. 여기 똑같이 해봐. 여기 왜냐하면 여기 봐. 아까 엡실론이 공기일 때 여기 E 뭐냐? 여기 시그마 프리가 있을 때에 이건 뭐예요, 이게? 이건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크기는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오브 D 이거 D를 적분을 한 게 이게 시그마 프리 곱하기 A일 거고, 그지? right? 이거는 뭐냐면은 D1 빼기 D2 곱하기 A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이거하고 뭐냐면 방향이 반대니까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DA 곱하기 시그마 프리 A여서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2분지 시그마 F죠. 여기 right? 똑같이 하는 거야. 에프실론 제로면 없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컨트리뷰션이 있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연속이라는 거지.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이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이게 0이면 이렇다. 이게 0이 아니면 불연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지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그마 F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이런 문제도 어떻게 푸는지 대충 감이 잡히죠, 그렇죠? 응? 여기서는 뭘 갖고 해야 될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연속이야? 파랄렐 하니까. 경계면에 파랄렐한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해야 돼요? 뭐가 연속이야? 뭐가 연속이야? 엘렉트릭 필드가 연속이지. 파랄렐한 성분은 엘렉트릭 필드가 연속이고 서피스 차지가 없을 때. 또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그런 거 하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과 무엇이 연속이냐.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놀다 보면은 이제 여기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머리에 박히는 거죠. 문제 풀라는 뜻은 뭐 이렇게 여러분 회로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폴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전체 안에 지금 유전체 안에 E나 혹은 D가 이제 있을 때에 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뭐 그런 퀘션들이에요. 예. 근데 W는 어떻게 이제 표시가 되느냐 하면은 W가 어떻게 표시되나요? 1이 2분의 1 곱하기 일반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rho 5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1이.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어떤 그 유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유전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하를 갖다가 조금씩 입혀간다고 생각을 하죠. 전하를 조금씩 입혀간다. 조금씩 입혀간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냐면 rho F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리 전하를 갖다가 얼마만큼 갖다 놓으면 그러면 시그마 전하, 그러니까 바운드 차지, 속박 전하는 그 얘가 만들어낸 엘렉트릭 필드가 걔들을 다시 이제 만들고 걔들이 다시 이제 영향을 줘서 토탈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rho F를 여기에다가 조금씩 입혀가지고 목적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게 여기에 있는 차지 덴시티가 rho F of 얼마만큼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걸 갖다가 이제 차지를 갖다가 한 칸 더 입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입히는 거냐면 rho F 플러스 델타 rho F만큼
차지를 조금 더 갖다 얹어놔요. 오케이? 우리가 묻는 건 뭐냐면은 그 조금 더 입히기 위해서 요만큼 더 차지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입히기 위해서 일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델타 W는 얼마만큼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델타 로 F라는 차지가 포텐셜은 뭐냐면은 이미 얘들이 만드는 로 F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진 이 시스템, 이 토탈 시스템이 만드는 포텐셜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 있어서요. 포텐셜이 있을 거예요. 그 포텐셜에다가 이 전하량을 곱하면 그것이 해준 일과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포텐셜의 어떤 정의랑 그렇지. 이 포텐셜의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게 뭐죠? 포텐셜의 정의가 뭐냐면 차지를 갖다가 1이라는 차지를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1의 양이 V야. 차지 1을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그렇잖아. 그러니까 차지 2를 가지고 오면 2 곱하기 V, 3 곱하기 V. 그러니까 V라는 게 뭐냐면은 차지 1을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1의 양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X면 X까지 가지고 오고 이걸 갖다가 적분을 하면 X에 대한 적분을 하면은 D3성 X에 대한 적분을 하면 다시 말해서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가져오고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가져오고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가져오고 이렇게 한 것을 다 그치?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차지를 갖다가 델타 로 F 오브 X만큼 입히는 데 필요한 1의 양이다 그 말이야. 됐어, 안 됐어?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다시 설명을 하면 차지를 입히는 것을 여기도 입히고 여기도 입히고 여기도 이렇게 입히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있는데 차지가 요것만 이제 요만큼 있는데 여기다가 요만큼 이제 입히겠다 그 말이야. 요 위치에다가. 그렇지? 그럼 요 위치 요 볼륨을 갖다가 D3성이라고 그러면 D3성 X 곱하기 요만큼의 양이 뭐냐면 델타 로란 말이야. 요만큼이 새로 입히는 양이야. 요 위치에다가. right? 여기도 입히고 여기도 입히고 여기도 입히고 다 그래서 다 더함 이걸 적분한 게 다 요만큼씩 입히는데 필요한 1이다 그 말이야. 이 식이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이버전스 오브 D가 로 F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디퍼런스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이버전스 오브 D 델타 D 곱하기 V V가 파이예요. V나 파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내가 맨날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파이라고 그래요. 파이라고 그래요. 그럼 파이 이퀄.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1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한대에서의 적분은 다 이런 거죠. 이걸 해야 되나? 저 적분은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오브 파이 곱하기 델타 D 빼기
phi dot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델타 W가.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죠. right?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서피스, 무한대에 있는 서피스에서의 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고, 무한대에서는 이놈이나 이놈이나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다. 그냥 무시한다. 그러면 부분 적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2거든요. 2.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엘렉트릭 필드 곱하기 델타 D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프락시메이션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어프락시메이션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니어 미디엄이라는 걸 써요. 즉 D가 엡실론 곱하기 2다. 이런 미디엄이 뭐예요? 이게 리니어 미디엄이에요. 유전체가 선형 유전체. 선형 유전체. 그러니까 P가 리니어하면 P가 2에 이렇게 비례하는 이거밖에 없으면 그러면 D도 2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right? 왜냐면 D는 엡실론 제로 2 더하기 P니까 P가 2에 비례하면 D도 2에 비례합니다. right?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성질이 있다면, 이런 특별한 유전체라면, 그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D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2 곱하기 엡실론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right?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2분의 1에 델타에 2분의 1에 엡실론 곱하기 2의 스퀘어드의 적분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베리에이션이 작다고 그러면, 델타 2가 작다고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이게 2니까 베리에이션이 얘가 1로 들어갈 때에 이게 일종의 미분이거든. 이게 델타가. 그러므로 리니어 미디엄은 어떻게 된다고요? W는 2분의 1 곱하기 엡실론 2 D 엡실론 2 스퀘어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책은 이걸 2분의 1에 2 D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엡실론이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선형 유전체가 아닐 때에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언제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인피니시멀한 양을 갖다 썼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 델타 W가 이건데, 이거는 선형일 때나 아닐 때나 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인너센트하게 보이는데 W가
2분의 1에 2D라고 쓰는 것이 굉장히 죄 없이 보이죠. 순진해 보이는데 이거는 선형 유전체가 아니면 안 맞다고요. 이거는 맞고 이건 아무 때나 맞고 이건 선형 유전체에만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런 아주 차원 높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뭐 이게 뭐냐? 일반적인 물질 안에서의 전하 분포 일반적인 전하 분포에 대한 이야기거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임의의 전하 분포에 대해서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거든요. right? 그러면 물질이 있건 말건 물질도 결국 뭐냐면 전하 분포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하 분포에 불과하잖아요. 뭐 폴라라이제이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처제가 약간 뭐 어긋나 있다는 거지. 그게 전하 분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언제 맞고 다시 말해서 임의의 물질이 있을 때도 우리는 뭐예요? 이 공식 쓰면 왜 안 되냐? 물질도 전하 분포에 불과한데 전자기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2분의 1 곱하기 엡실론 제로고 이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엡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얘보다 얘가 확실히 커요. 그렇죠? 뭐가 차이냐? 뭐가 맞는 거냐? 응?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건가요? 이게 아니면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양과 이 양이 같은 걸 나타낸다 그러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건데 결국 여기서 이 양은 뭐냐면 다른 2를 갖다가 계산을 한 거예요. 다른 2를 계산을 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뭘 계산한 거고 여기서는 뭘 계산을 한 거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도대체 물질을 갖다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차지를 갖다 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진공에다가 이것도 차지를 갖다 놓은 거고 메탈은 한 게 별 거냐 이거지. 전자기적으로는 그냥 차지에 불과한 거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자 갖다 놓고 핵 갖다 놓고 그렇게 한 거고 그렇잖아? 여기도 지금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왜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뭐 그 비슷한 얘기가 이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이제 어떻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양하고 이 양하고가 같다면 계산이 지금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것도 이 일과 이 일이 같은 일이라면 물리적으로 같아야 되는 일이라면 결과는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는 엡실론이고 하나는 엡실론 제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숫자가 다른데 그럼 두 개가 뭐냐? 두 개가 숫자가 다르니까 다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뭐를 이제 사실은 추가적인 그러니까 답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는 뭐냐면 프리 차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유전체 내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유전체 내에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그 용수철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용수철에도 일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right?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다 포함시킨 거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엡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체적인 성질을 가진 이걸 뭐라 디엘렉트릭 콘스탄트 엡실론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다가 프리 차지를 가지고 올려 그러면은, 그렇지? 이 유전체 내에도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길이를 갖다가 어떤 같은 스프링 콘스탄트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떨어뜨리려고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얘한테도 일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유전체 내에 가해주는 미케니컬한 그 일을 갖다가 생각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미케니컬한 일을 갖다가 더해주면, 여기에다가 그 미케니컬한 일을 갖다 더해주면 이 두 일이 같다고 하는 게 이제 계산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 책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산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유전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에너지가 이거라고 그냥 모든 교과서가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냐, 그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도체 내에서는 차지가 움직이기 위해서 이 구조가 없어. 그냥 도체는 뭐냐면 도체 내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은 지들끼리의 인터랙션에 의한 것만 있는 거지. 이 안에 무슨 그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 프리하게 움직인다고 얘들은. 그렇잖아? 한 개 한 개가 그냥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데에 반해서 여기는 뭐냐면은 그렇지 않은 거야. 차지를 가져가 오면 그 안에 있는 이 폴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다른 게 뭐냐면 Q와 마이너스 Q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미케니컬한 용수철, 미케니컬한 시스템에다가 일을 해주게 된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좋은 퀘션이야. 도체는 그렇죠? 용수철이 없고 여기는 용수철이 있다 그 말이야. 내부적인 구조가 있고 여기는 내부의 구조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 하면은 분자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단원자 분자하고 이원자 분자하고 히트 커패시턴스가 달라요. 연용량이 다르다고. 왜냐하면은 내부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더 내부의 구조가 더 있잖아요. 로테이션. 그러면은 이제 얘는 예를 들어서 이원자 단원자 분자가 아니라 이원자 분자라고 그러면 얘는 바이브레이션도 가능하고 로테이션도 가능하고 이런 디그리 프리덤이 더 있거든. 근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병진 운동뿐만이 아니라 전체 돌아다니는 운동 그거 말고도 요 사이에 바이브레이션 분자 내부의 어떤 구조가 잡아먹는 에너지가 더 있기 때문에 같은 온도를 올리려고 해도 그렇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병진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같은 그러니까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다른 거야. 왜냐하면은 이 내부의 어떤 시스템에도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아규먼트 여기서. 응? 내부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 구조에도 일을 해줘야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요? 왜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 갖다 자꾸 씹는 거 아니에요, right?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용수철 양쪽 가에다가 Q와 마이너스 Q가 아니라 조금 더 큰 Q와 마이너스 Q를 갖다가 자꾸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도체는 뭐냐 전자가 직접 움직이는 거지 그냥. 전자와 전자가 페어링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분자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근데 부도체 이건 부도체고 부도체 내에서는 이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다가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가 하여튼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습니다. 무관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어떤 각각의 유전체 분자에다가 이 픽처 자체가 그런 픽처거든 지금. 구조체에다가 양쪽의 스프링 끝에 점점 더 많은 전하를 갖다 주는 거니까 많이 갖다 올려놓으면 스프링이 끊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굉장히 아웃스탠딩한 픽처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스프링 끊어진다. 전자를 다 뽑아내? 네. 만약에 그렇게 하기 어려워. 왜냐하면은 이 도체 내에 있는 그 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무궁무진해요. 거의 무궁무진해요. 절대 다 못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도체 내에 있는 정말 전하, 여러분들이 다가 아니라 뭐냐면 이 원자나 분자 한 개에서 전자 한 개만 뽑아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게 몇 쿨롱이 되는지를 셈을 해보라고. 한 개씩만 뽑아내도.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기 10에 마이너스 한 이만큼 되면 10에 한 25성 되거든요, 개수가. 근데 그게 10에 전자 한 개 가지고 있는 쿨롱 수가 10에 마이너스 19성 쿨롱이에요. 10에 25성에서 한 개씩만 전자 한 개씩만 뽑아내도 10에 마이너스 19 곱하기 10에 25성이면 10에 6성 아니야. 100만 쿨롱이야. 한 개씩만 뽑아내도. 근데 100만 쿨롱을 뽑아내려고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1쿨롱이면 힘이 얼마라고 해서 10억 뉴턴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포기해. 금속에서 전자를 다 뽑아낸다고? 불가능해. 물론 이론적으로야 생각할 수 있겠죠. 다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당연히 이제 부도체가 되겠지만 전자 다 뽑아내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그러면 그게 이오나이즈 된 뭐가 남아? 자유전자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만 뽑아낸다고 생각. 그래도 이온화 되잖아. 자유전자 뽑아내도.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쿨롱 수가 10에 6, 100만 쿨롱이라니까.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게. 요만한 덩어리 금속이 가지고 100만 쿨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방 터지는 거예요. anyway,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도 때로는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